자체 번역이나 그런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주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K-웹툰이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 증가세도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설명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전년 동기 대비 작년의 그 증감률인데 수출액 증감률이거든요. 저기 보시면 매날의 방송 분야는 1.8% 증가했습니다. 아, 참 창피하군요. 네. 창피한 건 아닙니다. 저것도 많이 한 겁니다. 네. 영화는 9% 증가, 음악은 29.2% 증가 이런 식인데 만화는 71.3%. 뭐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K-웹툰이 전 세계에서 지금 폭발하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말을 해도 그게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네. 원래 만화하면 일본이었고 또 북미하고 유럽은 아성이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우리 웹툰이 가서 휩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서도 한국 웹툰을 너도나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만화 지금 붕괴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극적으로 기사회생해서 이제는 웹툰이 한국 문화 콘텐츠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한국 만화가 성공하지 못하는 불모지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성공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유럽에서는 1위, 4위가 다 한국 플랫폼, 만화 플랫폼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것도 아주 놀라운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한국 그 만화 플랫폼이 해외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세계 그 만화 소설 플랫폼 순위가 있거든요. 거기 탑10 작년의 순위를 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몽땅 다 한국 플랫폼입니다. 네. 1위가 그 카카오가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피코마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세계 1위고 2위가 네이버가 또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2위, 또 3위, 4위도 역시 또 네이버, 카카오, 10위도 카카오. 네. 세계 탑10 중에서 5개가 한국 업체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화책이라는 게 고구마에 콜라 먹으면서도 보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K-웹툰 수출액이 올해는 1억 달러를 가볍게 그야말로 가뿐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K-웹툰 수출액이 5,600만 달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웹툰 산업이 매출액이 연 23% 정도가 성장하고 있고 또 수출액은 28% 성장, 종사자 수는 27% 성장인 거예요. 저렇게 성장하는 종목이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저기 20% 이상씩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 시대도 아닌데 네. 마치 70년대, 80년대처럼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는 거고 특히 종사자 수가 1년에 27% 성장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창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으로 잡았을 때 한 뭐 27%면 그렇습니다. 저 정도로 몰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저렇게 성장한다면 올해는 한국 만화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400억 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네.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1억 달러 넘을 그렇게 추정되는 수출액 중에서 그게 특정 지역으로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북미, 동남아, 유럽 골고루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만화하면 일본 망가, 뭐 이 복사판들 그런 것들 이 세운시장에서 사보시던 어른들, 청소년기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실제로 요즘 국내 극장가를 휩쓰는 게 또 이 일본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들입니다. 자,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일본 만화 영화가 작년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요. 너무너무 배가 아픕니다. 네. 우리나라가 웹툰까지는 정말 크게 성공했는데 만화 영화는 아직 일본한테 크게 밀리는 거예요. 스즈메의 문단속은 소설도 아주 대박이 났고요. 네, 뭐 이것저것 뭐 관련 콘텐츠들이 다 대박이 났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극장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국내 영화는 이제 범죄도시하고 설의 봄 히트를 했는데
해외 영화 중에서 히트한 것은 바로 일본 만화 영화들입니다. 네. 일본 만화 영화 중에서 스즈메의 문단속, 이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라든가 일본의 이 재해가 많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일본인들을 치유하는 영화였는데 한국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518만 관객을 동원했고 어마어마하죠. 밀수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해서 저거는 좀 40대 전후의 남자들이 보고 막 울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년 한국 남성들이 네. 이제 슬램덩크를 과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봤던 20대 때라든가 봤던 추억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만화 영화로 나오면서 너도 나도 보러 간 거예요. 거기에서 저 고등학생 선수들이 막 불꽃 남자 이렇게 나오면서 막 분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강백호가 저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강백호, 뭐 정대만, 송태섭 줄줄이 나오는데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나온 게 중꺾마죠. 예, 중꺾마 열풍이 저기에서 불면서 저 영화도 400만 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아울러 좀 일본 냄새가 확 나는 귀멸의 칼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기가 대단했죠.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퇴마사가 악귀를 퇴치하는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느냐?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 영화의 관객 동원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일본 영화 흥행 순위 스즈메의 문단속 518만 설명해 주세요. 예, 스즈메의 문단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518만 관객을 동원했고 2위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 460만, 3위가 너의 이름은 382만. 너의 이름은도 그 일본의 재해와 관련된 치유를 다룬 작품입니다. 네. 4위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301만, 5위가 귀멸의 칼날 극장판 218만, 6위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16만인데 지금 일본의 만화 영화가 우리나라 웬만한 극영화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흥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만화 영화는 전혀 저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이 웹툰의 강력한 경쟁력을 어떻게 만화 영화 경쟁력으로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앞으로 우리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본을 뜻하는 영어 재팬에다가 애니메이션을 합쳐서 예. 재패니메이션 영화는 예. 개봉만 하면 뭐 200만 넘기는 건 어렵지 않다. 한국 시장이 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개봉만 하면 200만 넘긴다는 건 좀 과장일 수 있겠으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저도 옛날에 마징가 제트, 아톰 막 뭐 이런 캐릭터들이 그거 다 일본 영화입니다. 한국 네. 거인 줄 알고 컸다가 일본 거라는 걸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지금 일본 만화 영화를 보면서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장 동원 몇백만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고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일본 만화 영화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만화 영화가 어떻게 지금 이거를 콘텐츠 경쟁력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석권할 것인가 이걸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보면 이렇게 일본 만화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열풍의 세 가지 이유가 좋은 콘텐츠면 본다. 강력한 팬덤층이 한국에도 있다. 예. 그리고 보편적인 유니버셜한 메시지를 담으면 뭐 5, 60대는 친일파다 뭐다 해서 손가락질하고 안 보는데 네. 젊은 층은 좋은 내용과 보편적 메시지면 저항 없이 서로 문화를 받아들인다. 예. 이렇게 본다면서요. 그러면 젊은 층은 좋으면 본다는 것이고요. 일본 만화 영화가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상한 얘기 잘 나오지만 만화 영화는 그런 식으로 안 만들거든요. 상당히 콘텐츠도 좋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도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굉장히 또 예쁘고 귀엽게 잘 만들면서 액션이 또 엄청납니다. 네.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좋아하는 건데 특히 요즘에 한국과 일본의 젊은 층이 그런 정치적인 적대 감정 없이 상대방의 문화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본 젊은이들도 한국 문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은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웃 간에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서로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가요. 이렇게 재패니메이션에 잠식되고 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일본을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른바 네카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쳐서 요새는 참 합성 신조어 많습니다. 외울 것도 많죠. 네카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카오 열풍 어느 정도 일본에 불고 있나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 만화로 인해서 한국 대본소 시장 옛날에 만화가게 문화였었잖아요. 만화 대본소죠. 네, 그 대본소 다 망한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지금 웹툰의 시대가 됐잖아요. 웹툰 플랫폼 시장을 일본 시장을 한국이 장악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기 보면은 카카오 페이지가 지금 4위 1억 달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이제 전 세계 만화 소설 앱 수익 순위 탑 5인데 저기서 1위가 피코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카카오가 운영하는 일본의 만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네, 우리가 주인인데 일본 만화 플랫폼 시장을 석권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2위가 라인 망가인데 저건 뭐냐면 우리 네이버가 운영하는 일본의 라인의 망가가 네. 이제 일본 말로 만화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운영하는 일본의 만화 플랫폼인 거예요. 우리 거예요, 저것도. 저도 우리 겁니다. 일본 플랫폼 시장을 석권한 거고 3위는 네이버 웹툰, 4위는 카카오 페이지. 네. 그러니까 세계 탑 5 중에서 4개가 한국 업체입니다. 금은 동메달 4위까지가 우리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자,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로 만화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세종대학교에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 학과라는 게 있는데 여기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전체의 절반이 외국인이라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화라는 그 포맷이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마우스로 내리면서 보는 형태로 세로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세로 방향으로 내리면서 보는 만화는 한국이 세계 최고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아, 세로로 내리는 만화. 그렇습니다. 이게 넘기는 거랑 내리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한국의 내리는 만화 이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너도나도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한국이 세계 만화 사관학교가 됐다라는 네. 말이 나오면서 일본의 작가 지망생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학과에 가보면 전체 절반이 지금 외국인 유학생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웹툰 작가로 떠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지금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도 너도 나도 그 웹툰 서비스를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국 출신의 작가를 막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